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제 완화 퍼즐 취득세만 남았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세금을 줄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주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세금으로만 해서 약 40조 원 정도가 초과 세수가 거쳤는데요. 40조 원 정도면 몇 년 전 국방부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세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곧 돈이 덜 들어오는 것이니 국민들의 복지 등에 가야 할 돈이 다 부자들한테 가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자들만 귀신같이 알고 일반 서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라고 하면서 숨겨진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가 될 줄 알고 세금 감면에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세금 감면을 해줬을 때의 시절에는 법인을 이용한 땅 투기가 성행했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왕창 깎아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및 법인 등의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기 위한 명분이고 수단인 것이죠. 어차피 세금 완화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딘가에서 빠지면 어딘가에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대다수의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리지갑의 회사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이제 취득세 완화 퍼즐만 완성되면 모든 세금 규제는 다 완화되는데, 공선생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더욱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구태의연한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제가 지휘관 취임 시 아주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공직자들에 있어서는 다산선생의 목민심서 중에 오늘에 들떠 날뛰지 말라는 말을 새겨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유를 요약해보면, 새 술에 맞게 새로운 참모들을 선임했지만 시장과의 소통이 불통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즉, 부동산 투기도 하나의 경제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척결, 투기와의 전쟁 등의 자극적인 슬로건으로 서로 협의체 달성이 아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전투지를 활활 불태웠다는 것이죠.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이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 부동산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공급 대책 없이 투기꾼 잡겠다고 들뜬 나머지 13평짜리에 4인 가족도 충분하겠다는 비현실성과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무리 빨라봐야 5년 걸리는 것을 알기에 균형 달성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균형 달성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똑똑한 사람을 써서라도 비싼 세금으로 봉급도 주고 한 것인데 참 씁쓸합니다. 결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고 존중하되 아부하지 말고 둥글둥글 우직하게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아쉬움이 남고, 제도로서 제어를 했으면 하는 뒤늦은 바람입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가 임기였는데, 임기 초는 5억 7천만 원이었고 임기 말에는 5억 2,600만 원으로 지표로 보면 마이너스 8%가 하락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약 56%가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도 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억 5,600만 원으로 약 25%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3,900만 원으로 약 58%의 역대급 상승입니다. 부동산에도 주기와 진폭,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상황을 딱 보면 부동산이 어느 정권에 들어오면 상승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었습니다. 작년 6월 국토부 장관님이 퇴임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기존보다 10% 더 추가하여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시킴으로써 집 팔면 세금으로 솥단지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팔 이유가 없다는 것에 명확해졌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성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시킨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으로 공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팔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고민 들어갑니다. 그런데 7월 2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로 리셋되었고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로 세금이 감면될 때까지만 해도 종부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팔려고 고민했지만 종부세까지 경감시켜주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서 똘똘한 집 한 채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팔고 나면 다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로 인해 돈이 많이 들어가
못 사게 되니 기존 물건이나 잘 간수하고 회수하겠죠. 결론적으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의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거래와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들 수 있고, 대출 규제 정책을 보면 LTV나 DTI, DSR을 들 수 있죠. 이번 정부의 방향성을 보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이지만 고금리 상황이라 투기 또는 투자가 만만치는 않아서 투기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정상을 위한 거래 규제를 푸는 방향입니다. 규제를 강화할 때는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지만 규제를 완화할 때는 단계 역순으로 진행한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모조리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거래 규제 완화 정책을 폈는데 5월 달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이지만 완화시켜 주었고 7월 달에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다음 카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취득세 완화 카드가 되겠죠. 풀어줄 때는 그냥 막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분화하여 역순으로 완화시킵니다. 과연 취득세 완화 카드도 꺼낼 것인가? 올해일까요? 아니면 내년일까요? 언론에서도 조만간 낸다라고 하고 만지작거린다고 도배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2023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명분화 시키기 위한 작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2022년 예산은 2021년도에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상 없습니다. 올해 2022년은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거래 절벽의 상황이고 지방 예산의 경우는 약 60%가 지방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세금 걷기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 세금인데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취득이 없다는 것이고 취득세가 안 거친다는 것입니다. 쓸 돈은 많은데 매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시장님들은 상부에 돈이 없다고 돈 좀 주라고 보고하겠죠. 비로소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서 거래를 정상화시키자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 카드도 꺼내 드는 것입니다. 앞당겨 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내년으로 생각해 봅니다. 취득세까지 완화된다면 모든 규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리셋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즌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6%나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8%가 하락하였습니다. 강남 3구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고금리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현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 때와 경제 상황이 유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유사합니다. 전국 아파트 시장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신도시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괜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고 주택 구입의 필요성에 기초해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보류하고 전월세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반면 다주택자 또는 법인들의 부자들은 자산을 더 늘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보유세까지 완화될 상황에 있기도 하고 취득세까지 중과되지 않는다면 집 한 채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인데 안 살 이유가 없죠. 또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을 때는 부동산 자산이 현금 자산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